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하거든요. 오늘 이론 마무리하고요. 내일 주말이지만 기출지문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잡아서 시간 내서 하지 마시고 늘 빼놓지 않고 취지가 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해서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하라 이거예요. 대다수 보면 자료가 없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료는 전부 다 출력하는데 강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이제 6월 달에 가서는 제가 6월 달에 가서는 이 자료가 이제 전부 다 포화가 되니까 더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정리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덜 불안할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날 잡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라.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종부세 마무리하죠.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 주택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했을 때와 법인 소유했을 때 세율하고요. 또 세부담 상한 비율, 그리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부가징수 절차로 가는데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세율은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느냐 법인 소유냐에 따라 틀린데 자 개인 소유는요. 2주택까지는 2주택 이하는 0.5부터 2.7%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0.5부터 5%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요. 2번 법인 있죠. 법인은 비례세율이에요. 2주택 이하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2주택 이하는 2.7% 그리고 3주택 이상일 때는 5% 이렇게 개인과 법인 중에서 법인을 많이 물어봅니다. 법인 소유 2주택이면 2.7, 3주택 이상이면 1000분의 50, 5%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다음 고지서 발부할 때 세부담 상한 비율이 있죠.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세부담 상한 비율은 첫 번째 개인 소유 주택이나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그리고 법인 소유 토지도 여기에 해당돼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개인 주택이나 또는 토지는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똑같다 이 얘기예요. 다시 개인 소유 주택하고 또 하나 토지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 비율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됐든 다 징수를 하겠다. 법인 소유 주택만 상한 비율이 없는 거요. 법인 소유 토지는 위에랑 똑같아요. 토지는 누구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100분의 150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연령별 세액공제요. 1세대 1주택자가 만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2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이면 40% 이렇게 해서 최고가 40%까지 공제를 받고요. 또 하나 1세대 1주택자 연령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연령 관계없이 별도로 또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년에서 10년 미만 보유하고 있으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그리고 15년 이상일 때는 50%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그럼 위에서 연령별 공제 최고가 70세 이상이면 40%에다가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0% 합치면 90%잖아요. 이렇게 중복공제가 되는데 그때는 최고 한도를 80%까지만 인정해준다. 이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만 두 개 합쳐서 90이라 하면 그때는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보유기간별 세액공제할 때 불에 타거나 독에 무너지거나 노후로 인하여 재건축하는 주택은 멸실된 주택
멸실될 때까지 보유기간, 재건축한 주택 가지고 있는 기간, 보유기간 합쳐서 보유기간을 인정해주고, 또 하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사망해서 남편이 10년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는데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러면서 배우자 상속받은 경우는 사망한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공제 내용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과 징수 절차로 가죠.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세금을 내라 걷어가는 건 고지서에 의해서죠. 그런데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를 기준합니다. 그날을 과세 기준일, 그래서 매년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똑같아요. 6월 며칠? 1일.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거 모두 결정하는 건 6월 1일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세총론에서 얘기하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그죠? 다음 두 번째, 납세지. 납세지가 뭐예요?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이 의무를 이행할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는데, 납세지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내국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그런데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에 사업장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 개인이다. 그러면 소득세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소, 여기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잖아요. 또 사업장도 없으니까 부동산이 있는 곳에 신고를 하라. 그래서 주택 및 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소, 이것도 조금 더 들어가면 비거주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전국의 주택 여러 군데 있어. 그럴 때는 그 부동산 소재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참고로 다음 비과세. 별도로 공부할 건 없고요.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 면제되거나 경감 규정에 해당하면 종부세는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따라간다 얘기예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날 기준으로 이제 세무서장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과 징수 절차, 징수 방법으로 가면 먼저 원칙은 부과주의예요.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때 납부 고지서에는 납부 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내 납부하라. 그래서 고지서는 납기 개시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과세권자 즉 세무서장으로부터 뭐 받아야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죠. 그럼 납부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 법에서 정해놓은 고지서의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12월 15일이에요. 12월 1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하면 종결돼요. 근데 이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부세액의 3% 붙어요. 납부하지 않았으면 3%, 과소납부했으면 과소납부세액의 3%를 붙는다. 자, 이렇게 해서 납부하면 끝,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받아서 보니까 주택을 임대사업하거나 어린이집 이런 거 있죠? 이런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했어야 돼. 근데 신고 안 하니까 세무서장은 다 합쳐서 종부세 계산해서 고지서 나왔으니까 그거 보니까 납세 의무자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를 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뭐가 나왔어요? 고지서 나왔는데도 내가 뭐 하겠다, 신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신고 기한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가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위에서 고지서 나온 거 있죠? 부과주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얘기는 고지서 나간 건 없었던 걸로 보고 본인이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납세자가 선택을 해서 신고하겠다, 그리고 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왜? 이미 고지서 받고 납부 안 했으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할 거니까 신고 납부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때는 과소 신고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그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고지서 나갔는데 고지서 받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걸로 보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신고 납부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이때는 과소 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는 거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편의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납세자 편리를 위해서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분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재산세나 종부세의 분할납부는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똑같아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납부 기한 내 뭐하라, 신청서 제출합니다. 아니, 허가사항이 아닌데 왜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지서 나간 거 가지고 세무서장 한테 가서 나 뭐하겠다, 분할납부하겠다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은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금으로 수정해줘요. 그리고 6개월 동안에 낼 수 있는 세금 별도로 고지서를 만들어주지. 그래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분할납부 기간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지나고 6개월이에요. 여기서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 요건, 신청세, 고지 다 똑같아. 다만 기간만 틀려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리고 분할납부세액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기본 250만 원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250만 원을 뺀 나머지만 6개월 동안 내라 얘기요. 이를테면 300만 원이면 250만 원 납부하고 초과하는 거 얼마 뺀 50만 원만 분납기간에 낼 수 있다. 다시 400만 원이면요 250만 원 납부하고 150만 원은 6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낼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이때 신청이 들어오면 세무서장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납부 기한 내에 내야 될
고지서로 구분해서 수정을 하고 고지 별도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재산세랑 똑같은데 기간만 몇 개월?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요거의 차이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 부가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고를 합니다. 100분의 얼마? 20.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면 농어촌 특별세는 2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가 분할납부되면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 비율만큼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요거랑 같이 갑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되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분할납부되고 종부세가 분할납부되면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납부가 된다는 거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납세자 편의 제도에 우리 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 유예 제도 재산세, 종부세가 똑같아요. 납부를 뒤로 밀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건을 충족한 자가 신청을 하면 납부 유예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요건 첫 번째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1세대 1주택자 소유자일 것,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납부유예 신청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자인데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 연령 관계없이 둘 중에 하나니까 다시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면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60세가 안 됐어도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 많으면 안 돼. 능력이 되면 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라. 첫 번째 전년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상이 되면 초과되면 그건 능력이 되니까 납부를 하라. 납부유예 안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총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나서 1번, 2번, 3번 둘 중에 하나 3번은 기억, 니은 둘 중에 하나 충족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을 모아라. 초과 이랬을 때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데 신청은요 납부기간 만료 끝나기 3일 전까지예요. 이때 담보를 제공하면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납부유예를 허가했어도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해서 없어졌다면 취소하고 징수합니다. 두 번째, 주택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고 징수하겠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자인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얘기는 2주택, 3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능력이 되니까 납부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이 중간에 뭐 하겠다? 납부하겠다 그러면 취소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33회 시험에서는 지문 두 개로 물어봤어요. 1번 지문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취소 사유 1번이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납부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납부유예까지 해서 종합부동산세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될 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꼭 정리하시고 내일은 주말이지만 일정상 요거에 대한 기출지문은 내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